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리 아까 배웠던 양난 이후 대외 관계 중에서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는 크게 여러분 세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전쟁 끝나고 조선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아주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무슨 막부였죠? 맞아요. 성찬이 에도 막부였습니다. 에도 막부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요.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주는 와중에서 엄청 큰 피해를 받으면서 명은 쇠퇴하고, 북방에 있던 누가 들어왔죠? 맞아요. 유림이 정확합니다. 청나라가 등장을 하는 상황까지 방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뭘 할 거냐? 자, 여러분,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보다는 질문이 낫겠네요. 여러분은 친구랑 좀 싸웠습니다. 좀 크게 싸웠다고 합시다. 싸운 다음에 계속 같이 볼 사이인데 어떡할까요? 그냥 아예 손절을 할까요?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화해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떡할 것 같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손절할 거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같은 반 불편하니까 화해하겠다고 있습니다. 이 조선과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맞았습니다.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영 안 볼 사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동아시아 3국은 붙어 있으니까요.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 조선과 일본도 화해를 맺고요. 이 명나라, 나중에 나올 청나라까지도 조선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임진왜란의 이후니까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 변화를 한번 볼 텐데, 자, 선생님이 한번 칠판에 지도 하나 띄워주었습니다. 안 보이는 친구는 교과서에 자료 1번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청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있고 조선이 있는 지도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길쭉한 길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길일까요? 이 길이 뭐냐? 밑에 글씨 나와 있습니다. 글씨 두 개 뭐 있죠? 읽어볼 친구? 연희. 맞아요. 연행사랑 통신사입니다. 연행사는요, 이따 배울 거지만 바로 행하다, 행차한 거죠. 연경, 즉 베이징으로 행차하는 사신이고요. 통신사는 일본으로 간 사신입니다. 통신사라는 사신이 일본으로 왜 갔을까요? 싸웠는데 바로 이 조선과 일본의 관계 변화의 배경은요, 1번 배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에도마포를 세웠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당시 조선의 왕 선조에게 우리가 세운 에도마포는 임진왜란에 대한 책임이 없다. 우리는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 우린 죄가 없으니까 조선아 같이 교류하면 안 될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이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평화를 위해서 오케이 수락을 한 것이죠. 바로 에도마포의 부탁. 그리고 조선의 평화 추구라는 내용이 맞물렸습니다. 플러스 에도마포 같은 경우에는 막 생긴 정부이기 때문에 명나라 조선이 사신을 보내주면서 본인 정부를 인정해주게 된다면 정치가 조금 더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노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조선이 에도마포에 보내준 사신단의 이름이 바로 내용입니다. 통신사를 파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통신사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혜찬이 손 들었습니다. 너무 웃긴 답변이었어요. SKT, KT 같은 핸드폰 통신사냐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통신사
신사는요, 이 통은 통하다. 신은요, 무슨 신이냐? 갓은 아니겠죠. 여러분, 신뢰하다, 믿다 할 때 신자입니다. 믿음을 통하는 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싸운 사이였지만 믿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사절단인데요. 이 통신사는 일본에 가서 뭘 하고 왔을까요? 한번 우리 루트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통신사 일행이 한양 출발해가지고 가장 먼저 딱 닿는 일본 땅은 어딜까요? 힌트는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입니다.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종무가 토벌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 좋아요. 우리 수빈이. 맞습니다. 스시마섬, 다른 말로 대마도죠. 대마도를 먼저 딱 밟고 갔습니다. 대마도가 일본과 조선을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대마도를 딱 밟고 대마도주와 얘기를 한 다음에 본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토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오사카에 들립니다. 오사카에는 왜 들렀을까요? 혹시 오사카 가본 친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용 꽤 재밌는 내용이에요. 우리 유타. 유타는 오사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오사카 음식 맛있어가지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당시 오사카는요, 산의 진미가 아주 많은 해안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정부에서는 통신사를 오사카로 데려가면서 일본의 화려하고 발전된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도착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있는 곳일까요? 천황이 있는 곳이요? 막부가 있는 곳이요? 정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딜까요? 맞아요. 우리 영희. 에도입니다. 에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이 있는 에도라는 곳을 마지막으로 통신사 일행이 쭉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막부 정권에서는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이었던 막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통신사 일행은 그냥 가기만 했을까요? 쭉쭉쭉 가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통신사는요,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바로 조선의 뛰어난 조선의 여러 가지 문물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는데, 정말 선생님이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아이돌처럼 통신사 일행이 쭉 가면요, 일본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글 한 표만 써주세요, 그림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선은요,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서 조선의 문물을 전파하고, 그리고 막부 같은 경우에는요, 통신사를 국가의 손님이죠, 국빈입니다. 국빈으로 대접을 하면서 우리 이 일본과 조선 둘은 평화로운 관계를 꽤 오랫동안 거의 200년 넘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파견을 통해서요. 그래서 영향입니다. 서로 문화를 교류하게 되었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통신사 파견이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행사는 언제 파견했나요? 일단 청나라가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문화를 배워보았으니까 우리 또 하나의 전쟁 있죠. 양난이니까 임진왜란과 함께 정묘병자호란 같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함께 정묘병자호란, 바로 호란 이후 변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호란 이후에 청과 우리 조선이 아주 굴욕적인 군신관계를 맺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상 자료에서 맨 처음 봤었죠. 인조가 삼전도에서 삼배부 고두를 하는 모습을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영상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몰입해가지고 잘 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퀴즈 하나 할게요. 이 호란 이후에 군신관계 맺으면서 당시 조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청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정우. 정우는요, 청나라에게 복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혜영이는 청나라가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배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 굉장히 신박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병자호란 직후에 어땠느냐? 호란 이후 전환. 이 호란 직후에는요, 첫 번째 직후.
청나라에 대해 복수하자. 청나라에 군사 보내가지고 토벌하자. 우리가 계속 모시고 있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이렇게 쳐들어왔던 나쁜 청나라 군대 키워가지고 무찌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사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지금 모든 별로 앉아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수업은 사료 탐구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자 여러분 다 모든 별로 자 서로 확인하시고요. 우리 앞에 있는 교과서에 자료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자료 2번, 3번 다 확인했죠, 여러분? 확인했죠? 전자칠판에도 선생님이 띄워주었습니다. 자, 자료 2번에 있는 북벌론과 북학론인데요. 북벌과 북학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수영이가 북벌의 북은요? 북녘 같대요. 정확합니다. 동서남북 할 때 북자예요. 그러면은 벌은 뭘까요? 힌트입니다. 힌트. 오, 좋아요. 우리 태용이가 벌주다. 맞습니다. 북벌로는요. 북쪽, 즉 청나라죠. 청나라를 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학은요. 여기 어디죠? 학교죠.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럼 북학로는 맞아요. 우리 민수. 북쪽 청나라를 배우자는 의견입니다. 북벌과 북학으로 갈렸는데요. 직후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복수심이 앞서가지고 북벌론이 강성했습니다. 누가 중심으로요? 송시열. 송시열이라는 아주 높은 신하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직후 말고 시간이 흐른 다음 조선 후기에는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북학론, 북쪽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고 누가 말했느냐? 바로 열하의기로 유명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이런 주장을 했을지 우리 자료 3번 나와 있습니다. 조선 중화주의인데요. 여기에서 중화란 무엇일지 바로 중화란 중국이 중심이 된다는 사고입니다. 원래 중국의 중심, 중국 문화의 중심은 바로 명나라였습니다. 세계의 중심, 중국의 중심, 이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다음 타자는 그 땅을 차지한 청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조선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자료 2번과 3번 내용 선생님이 시간을 20분 줄 테니까 모든 분들끼리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송시열과 박지원의 이 이론에 대해서 비교학습하면서 자료 3번까지 분석해 볼 텐데 하루탕고 진행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치고요. 옆에 표를 그려가지고 북벌과 북학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화주의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진 않은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0분 줄게요. 시작. 우리 포용모든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좀 덜 체크할까 하지 마시고 함께 다 체크하면서 알아보는 게 다른 모두한테도 좋은 일일 테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료탐구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벌과 북학, 조선 중화주의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 북벌론 내용 정리한 거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발표한 모듬 있을까요? 우리 성장모듬의 우리 민용이 발표해줬습니다. 자, 북벌론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포병을 기르는 거. 포병을 길러서 군대를 길러서 쳐들어가자 였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북벌론은요 바로 군대를 양성하여 청나라를 쳐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용모듬의 우리 성찬이가 산하의관이 어딘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산하의관은요 우리 자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산해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길 넘어가지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쳐들어가자라고 했던 게 북벌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북학론 정리한 모듬 발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비전 모듬에 우리 예지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지가 잘 말해줬습니다. 분석을 정말 잘했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도랑 법을 배워야 한다. 오랑캐랑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같은 북학론자는요, 청나라의 제도와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는요, 청나라에 있는 집 짓는 법이나 술에 쓰는 거, 엄을 만드는 법까지 함께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나라가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 조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혹시 가장 어려웠던 조선 중화주의 내용을 정리해줄 모듬이 있을까요? 우리 성장 모듬에 우리 민지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 민지가 발표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자, 원래는 중화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동쪽 오랑캐였는데 명나라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변화하면은 중화 될 수 있다. 아, 세 번째 줄에 변화의 키워드를 잘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지가 잘했습니다. 변화를 한다면 조선도 문화의 중심, 세계의 중심,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 송시열, 박지원 둘 다 조선도 문화의 중심 될 수 있다. 중화주의 사상 바탕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토벌을 해가지고 중화가 되자. 배워서 중화가 되자라고 했는데 이 박지원은 정화주의에 조금 더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는요, 조선도 중화다라는 중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군대 보내가지고 청나라로 찌르자. 후기에 가서는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설명, 북벌론 성공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서 북학에 대한 의견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점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주 꿀같은 쉬는 시간을 한 다음에 한번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쉬는 시간 시작합시다. 시작. 자, 선생님이 준 30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왔다 갔다 순회 지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토론문에 살짝 아쉬운 점 있으면은 고쳐주기도 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토론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용기 있게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한번 발표 듣고 피드백 할 텐데 여러분 선생님이 활동 전에 설명해준 유의사항을 잘 지켰는지를 집중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발표할 친구 누구 있을까요? 우리 민수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용기 있게 발표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민수의 발표 들어볼게요. 민수 발표 시작. 박수. 용기 내준 민수 잘했습니다. 민수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우리 민수 같은 경우에는 북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장과 근거를 펼쳐주었습니다. 자, 민수구를 한번 같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의 박민수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민수글 전반적으로 유의사항에 있는 1인칭 작성하기를 잘 지킨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쭉 나가면서 북벌을 해야지 외교 방안이 적절하다라고 했고요. 근거를 2개 들었는데 첫 번째 근거 봅시다. 바로 청나라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나라가 불안정해서 지금 쳐들어가기 딱 적합한 시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유의사항에 있는 시대적 배경을 잘 넣은 근거 같아요. 청나라가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포인트를 잘 짚어 써주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거 2번째 봅시다. 청나라는 오랑캐라서 약하다. 요것도 이제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청나라는 오랑캐라 약하다는 거는 사실상 논리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청나라의 군사력과 청나라가 명나라 같은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라는 점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청나라는요, 명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논리성이 조금 아쉽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보면요, 현재 조선 상황에 대한 평가 보시면 호란 이후 조선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써졌습니다. 물론 좋지 않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뭐가 좋지 않은지, 백성들은 어디가 좋지 않은지를 써주었으면 더 좋은 풍부한 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지 않은데 조선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군사를 키우는 것이다. 물론 효종과 송시열이
군사를 키우자고 했었지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은 군사 키우기라는 점이 논리적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가 피드백 듣고 조금 더 수정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양나라의 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